반갑습니다. 톡톡톡 7회차 촬영입니다. 강치원 선생님, 네. 벌써 7회차가 되었어요. 네, 더위도 많이 네, 좀 가셔졌고요. 수고를 그죠? 들었어요, 그죠? 네. 네. 그러면 우리 10월 달에 어떤 행사가 있는 거 아시죠? 아, 있죠. 네. 네, 김해 독서대전 10월 달에 오프닝 합니다. 김해 독서대전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은 좀 더 특별한 손님 한 분을 모셨습니다. 선생님, 네. 어떤 분이실까요? 직접 소개하는 게 좋겠죠. 우리 오늘 나와주신 남작가, 우리 남동균 선생님, 자기 소개를 한번 해주시죠. 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저는 김해시 기획예산 담당관에서 기획팀에 근무하고 있고 호기심 많고 뭐 글도 썼다가 말도 했다가 노래도 불렀다가 이것저것 많이 하는 남동균입니다. 또 우리 특별히 남작가 같은 경우에는 등단한 수필가입니다. 글 재주가 상당히 있어요. 글, 말, 뭐 독서 이런 여러 가지 텍스트와 관련이 되게 많으신데 뭐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는지. 어머니께서 이제 책을 좋아하셨어요. 어릴 적 기억 속에 어머니는 항상 책을 끼고 계셨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시면 주말에 맥심 커피 한 잔을 타시고 소파 근처에 안락 의자에 앉아서 그 당시 유행했던 시드니 셀던, 고전인 하퍼리 앵무새 죽이기, 셀린저 호밀밥 파수꾼, 트루먼 카포티 티파니에서 아침을 이런 것들을 이제 앉아서 보고 계셨던 기억이 있어요. 저한테는 그게 보편적 어떤 문화였던 거예요. 수치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어떤 영혼의 소산물을 저한테 주신 거예요. 지금 하시는 일 이전에 김해가 문화도시로 선정되는데 실무를 담당하셨잖아요. 어린 시절부터 받았던 부모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수혜가 영향을 미치고 그런 실무들을 하는데 많이 도움이 됐나요? 분명히 있습니다. 아예 문화적 제가 DNA가 없었다면 법적 문화도시 업무를 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한국 사회에서 최초로 벌어지는 어떤 문화의 판을 바꾸는 어떤 정책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문화의 주인은 전문가와 문화유산에 있는 게 아니라 휴먼웨어, 사람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걸 명시한 사업이에요. 너도 무대에 올라가서 노래를 할 수 있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는 주체야. 그 선언하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조금 더 지금 시대 감수성에 맞는 문화 트렌드 이런 걸 좀 탑재하게 되는 계기가 됐죠. 네. 남 작가께서 요즘 독서에 대한 문화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 우리나라에서 펼쳐지는 책에 대한 담론들 그 조금 안타깝죠. 어 작가님께서도 공감하시겠지만 한국의 독서 시장의 근육이 매우 빈약합니다. 주요 어떤 서점이라는 데는 가봐도 들어가는 순간 잘 팔린 책이 맨 앞에 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순문학, 인간을 다루는 순문학, 소설, 수필, 시 이런 책을 고치는 데는 찾아서 들어가야 됩니다. 찾아서 들어가야 돼요. 물어봐야 돼요. 찾아서 들어가야 돼요. 이런 것들이 이제 상당히 아쉬운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문제의식을 좀 제기하고 좀 바꾸기 위해서는 책에 숨어있는 인문적 가치, 책이 어떻게 인류 문명을 견인해 왔는가에 대한 사회적 공로나 담론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얼마 전에 연세대학교에서 청소 노동자님들이 시급 400원 인상해달라고 시위했는데 연세대 3명의 학생이 노동자분들 대상으로 고소를 했던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제가 느꼈어요. 지금 잘하고 있는 그래도 소위 명문대 학생들, 내가 받았던 어떤 특혜, 내가 운 좋게 누렸던 일들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건 당연히 내 거. 그리고 누군가 내 거에 손해를 끼친다면 그거 못 참아. 이렇게 되는 부분도 독서적인 어떤 맞습니다. 역량이나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 아닐까라는 걸 해봤어요. 100% 공감하고요. 저는 독서에 두 가지가 있다 보거든요. 생존형 독서가 있고 네. 정신적 자급자족형 독서가 있습니다. 생존형 독서는 이 땅에서 보편적 인간으로 살아가기 위한 양식을 충족하는 공부죠. 또라이가 되지 않는 정상적으로 밥벌이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요 인증 마크를 획득하기 위해서 우리는 정규 교육 과정을 거치고 무수한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공부에만 몰두하다 보니까 정신적 자급자족으로서의 진짜 독서를 결핍되어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진짜 독서는 밥벌이를 알아가는 게 아니라 인간을 알아가는 겁니다. 인간을. 그 인간을 알아가는 독서를 해왔다면 그런 사태들이 안 일어나죠, 사실은. 두 분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진짜 독서가 무엇인가 단어 하나하나에
의미를 생각해보고 내 삶에 적용해보는 건 많이 없어진 시대. 시나 수필이나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소설의 가치들이 있잖아요. 왜 읽어야 됩니까, 그런 거? 인간은 몸속에 검은 휘발유가 흐르는 존재가 아니라 붉은 피가 흐르는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을 알아야 돼요. 인간을 알아야 우리가 인간다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인간을 어떻게 알 거냐? 살아가면서 관계 맺는 사람들 속에서 알 수 있겠죠. 근데 아주 제한적이고 폭이 좁죠. 네. 그러면 인간의 군상을 알기 위해서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야기를 알기 위해서는 결국 소설, 제일 좋아요. 소설에 다양한 인간 군상들이 있고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을 보면서 아, 이런 사람도 있구나. 이런 순간에서는 이런 가치 판단, 의사결정을 하는구나. 왜 이런 순간에서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해?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인간답게 성장할 수 있는 거고 그 마중물이 그걸 준비하는 텍스트가 바로 순문학, 소설, 수필, 실현. 결국은 나 자신을 비추는 거울 무슨- 같은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나와 협소한 관계에서 벗어난 사람들을 소설 통해서 알게 되는 거고 그렇게 나를 알아가는 과정이 나를 성장시키는 과정이고 그게 수다와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힘이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오늘 소개해 주실 책이 이기호 작가의 누구에게나 친절한 교회 오빠 강민호. 소설 제목 자체도 상당히 좀 참신하죠. 재밌네요. 단편이 7작품이 수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구체적으로 좀 더 들어가서 뭐 7편을 다 소개하기에는 우리한테 주어진 시간이 짧으니까 한 작품을 선택해서 이런 작품들은 우리 시대의 의식들을 반영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작품들을 좀 소개해 주시면 좋겠어요. 일단 이 7편의 작품들은 하나의 주제의식이 있습니다. 어떤 주제냐면 인간에 대한 인간의 부끄러움, 수치, 모욕, 내가 남보다 낫다고 여기는 우월적 마음, 그리고 일부만 보고 너는 이러한 존재라고 네. 내가 다 알았다고 착각하는 오만한 마음, 이런 것들 다루고 있어요, 그 소설이. 예를 들어서 뭐 권순찬과 착한 사람들, 이야기 열기는 그렇습니다. 권순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돈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돈을 갚으라고 이렇게 네. 와서 했는데 이제 도망가고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찾아 들어와서 모친이 살고 있는데 가서 시위를 하는 거예요. 아파트 앞에서 돈을 내놔라. 김성만 씨는 나에게 돈을 갚으시오. 이렇게 했는데 이제 하루 이틀 뭐 길어지고 하니까 거기에 있는 그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이제 아, 그럼 우리가 이 사람을 좀 도와줍시다. 그렇게 해서 십시일반 돈을 걷어서 돈을 줘요. 예. 떼인 돈을 거절하는 권순찬 권순찬 씨는. 주에서 중요한 지점이 발생해요. 전환적 문장이 나오는데 그걸 거절하면서부터 그때부터 이 권순찬에 대한 음해와 모략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선의와 호의가 무엇이냐. 권순찬이라는 사람은 내가 원하는 방식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방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네. 원하는 방식으로 주는데 이 사람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폭력적 언어와 어떤 걸 가하는 거죠. 오, 사람 그렇게 안 받더만. 돈만 우리가 받아가면 될 텐데. 이렇게 십시일반 가서 호의를 보여줬는데 왜 너는 수용하지 않아? 그렇죠. 그 인간의 폭력성이죠. 상당히 오만한. 네. 그게 조금 젠체하는 용어로 하면 윤리적 나르시시즘이거든요. 그렇죠. 내가 이러이러한 자선행위든 좋은 행동을 하면 사람들이 나를 지적인 사람으로 봐줄 거야. 문화적인 인간으로 봐줄 거야. 자기를 위한 어떤 선인 거죠. 선인.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받아갑니까? 안 받아갑니까? 그래서 모든 그런 스토리를 펼쳐 나와서 이 사건의 가장 핵심적 원흉 김성만 씨라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 모든 사건이 해결된 다음에 나타납니다. 유유히 좋은 차를 몰고. 웃기죠. 근데 이미 사건은 다 지나갔어요. 그래서 그 작가님이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왜 우리는 애꿎은 사람들에게 화를 내야만 했을까? 저는 그 권순찬 씨 맨 마지막 부분을 읽을 때 그제서 깨달았어요. 왜 그 사람이 그 돈을 받지 않았는지, 왜 받을 수 없었는지, 그 돈의 그러니까 금액은 같지만 이 사람한테 받아야 될 가치가 못 받는 거죠. 그렇죠. 돈은 똑같이 받는 거지만 아주 이 좋은 사람으로부터 받아야만 받아내는 그 가치는 사과 맞잖아요, 그죠? 그거를 원했던 것 같아요. 아, 그걸 내가 놓치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아까 우리 남 작가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왜 우리는 애만 사람한테 손가락질을 했을까? 아까 제가 서두에 문 열 때 우리 연세대 청소노동자 고소 사건 잠시 말씀드렸잖아요. 왜 연세대학교에서 쉬위 소음 때문에 나 공부 제대로 못했어요, 학점이 엉망으로
나왔어요. 너무 힘들어요. 왜 그 손가락을 청소하시는 분한테 손가락을 했을까? 그분들이 원하는 걸 가지고 협상을 해야 될 또 다른 누군가가 있잖아요. 사실은 손가락을 받아야 되는 대상, 대학교 당국, 그죠? 네. 왜 우리 젊은 친구들, 명석한 두뇌를 가진 친구들은 그 본질의 뒤에 있는 숨어있는 손가락질을 받아야 되는 그 사람들을 놓치고 있었을까? 이렇게 저는 이 소설하고 오버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장 눈앞에 급급한 것만 보고 사는데 문학이 왜 필요하냐면 책을 읽고 이렇게 하면 사람을 알아가기 때문에 실체, 껍데기 너머의 것을 환산할 수 없지만 보인다는 거죠, 이게. 근데 그게 속된 말로 이렇게 해야죠. 와, 니 신기 있다, 이렇게. 근데 그게 신기가 아니거든요. 인간에 대한 이해의 폭을 얼마나 쌓아오는 인문적 경험을 했느냐에 따라서 속된 말로 하는 그 신기가 부여되는 겁니다. 김해가 2007년도부터 책 읽는 도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인문학읽기 전국대 전국의 청소년들을 200명 정도는 오거든요. 작가를 4명을 초대를 합니다. 1박 2일 동안 아이들하고 토론하게 해요. 이 일들을 그러니까 14회. 어마어마한 거죠. 이 자산은 정말 장난이 아니거든요. 고등학교 시절에 1박 2일 동안 김해에 와서 4명의 작가를 만나고 간 200명이 벌써 10년이 넘었어요. 그 아이들이 20대 후반, 30대 초반이 됐을 겁니다, 이제. 그러한 아이들이 계속해서 김해에서 나왔으면 좋겠고, 작가들도 김해라는 곳에 와서 보고 듣고 느낀 것들을 또 자기의 글과 말로서 풀어낼 수 있다면 그런 식의 연대도 금방 듣고 보니까 필요하겠다라는 것도 생각이 듭니다. 오늘 두 분의 작가님 모시고 특히 우리 남동균 작가님 모시고 우리가 이기호 작가와 그 작품 그리고 문학과 그 의미들 또 독서 문화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했는데 사실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이제 많은 시청을 또 부탁드리고 톡톡북 7회차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